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랜만에 글로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치옥으로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한 이후에 미국 증시에 약 3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무려 12.6%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이러한 급등의 핵심 배경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유예 발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신규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서 미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크립토 시장도 함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트럼프가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던 관세 정책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면요. 무엇보다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매우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와 더 나아가서 공화당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트럼프 지지율은 50% 아래로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또한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 움직임이 예측이 되면서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과 미 장기 국채 시장이 동시에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곧 미국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정면 대응하는 국가 또는 미국이 현재 가장 경계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조금씩 지금 높이고 있고요. 대신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 간 본격적인 추가 관세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슈만 놓고 보면요, 미국 증시, 암호화폐 시장 모두 일제히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83,000달러 돌파를 했고요.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죠. 이더리움도 오랜만에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파이 역시 8%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0.6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파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물론 이 정도 상승을 두고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거 반사입 출시 시기에도 흡사한 순환매가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관세 유예 관련 잘못된 루머에 따라서 시장 전반이 펌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트럼프의 공식 발표에 따른 실질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이번 펌핑이 기존의 펌핑과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시장의 불확실성의 확대였고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슈를 잠시 바꿔서요, 파이 내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코어팀 수장이죠,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디스코드에서 개발자들과 여러 채팅을 하면서 대화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니콜라스가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 코어팀은 투명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드백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코어팀은 지금 업무에 너무 과중하게 몰려있어서 대외적인 소통보다는 실제 구축 작업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 외부에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지만은 오늘 밤 늦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니콜라스가 디스코드에서 지금 개발자에게 직접 이런 소통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한 개발자는 저는 투명성과 커뮤니티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 프로젝트와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엄청난 양의 업무로 매우 바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주시고요. 제 의견은 정리를 해서 파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제 진심이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조금씩 코어팀에서도 이 소통의 부족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코어팀의 개선 속도나 또 그들의 성량을 보았을 때 그리고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코어팀의 전체 수가 아직 50명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런 대화가 적어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파이뉴스의 계정을 보면요. 파이뉴스도 이런 글을 올렸었죠. 파이코어 팀이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해서 지금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바꿔서 최근에 파이 브라우저에서 잠시 활성화가 되었다가 현재 개선 문제로 다시 비활성화 처리가 된 이 반사 앱에 대해서 네덜란드 모도의 이야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사 앱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아이콘 형태로도 등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코어팀에서 이 반사 앱을 나름 비중 있게 다루는 듯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 반사 앱으로는 크게 현재까지는 두 가지 역량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자체 KYC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은 유저들에게도 파이 지갑을 활성화해주고 있고 또 파이를 구매해서 생태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유저를 생태계로 빠르게 유입시키는데 지금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래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유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구매할 수 있는 또 다른 루트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결국 이 온, 오프 램프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요. 파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에게 KYB를 신청한 다른 프로젝트이죠. 집토 앱도 며칠 전 엑스포스팅을 따로 올렸는데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저희가 비자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화로 파일을 허용을 한다면 누가 이것을 사용할 예정인가요? 그리고 저희의 청구서, 결제 서비스나 기프트 카드에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집토 앱을 통해서 파이로 무엇을 구매하거나 결제하고 싶은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집토 앱이 얘기하는 것도 반사 앱처럼 또 하나의 원앤오프 램프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집토 앱은 스텔라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은 앱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파일을 거래소에만 가두지 않고 외부에서도 파일을 쉽게 현금과 환전을 하면서 결제 자산의 일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 생태계에 이런 앱들의 꾸준한 유입이 지속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슈를 바꿔서 파이체인 글로벌 한번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홍콩에서 열린 웹 3.0 페스티벌 행사에 이번에도 파이체인 글로벌이 스폰서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암호화폐 및 웹 3.0 관련 컨퍼런스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가 되고 있지만 파이 생태계 내에서 꾸준히 이렇게 대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파이체인 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 파이체인 그룹을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이 남성이 에드윈이고요. 파이체인 그룹 개발자이고 CE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파이코어 팀에게 여러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한 가지 여기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파이코어 팀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초반에 커뮤니티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코어팀에서 맥필립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각종 행사에 파이코어 팀이 간헐적으로나마 이렇게 스폰서 역할로 참여를 하였었고 코어팀의 맥필립은 대중 앞에서 여러 발언을 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소통에 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프로젝트를 떠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파이의 대외 활동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코어팀과 글로벌 모더레이터들 간의 회의 내용이나 AMA 일부가 공개로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된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마저도 비공식 채널로 전환이 되면서 이 커뮤니티와의 소통의 창구가 좁아진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코어팀에 대해서 여러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상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니콜라스가 이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소통 방식이나 외부 홍보 전략을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외부 활동에 좀 능할 수 있는
있는 경영인을 새롭게 영입을 해서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리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하나씩 좀 바뀌어 나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댓글 중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파이는 함께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파이는 조금 오르거나 그대로 위거나 거의 매일 2%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가 어느 정도는 비트의 영향을 받고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파이는 이제 막 상장이 되었죠. 그래서 초기 상장 펌핑이 일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초반에 무료 채굴이 되었던 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의 파이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보다 조금 더 오르거나 더 빠진 모습도 볼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파이코인이 비트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좀 더 빠졌던 부분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부분적인 현상에, 너무 단기적인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전체 그림을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상장을 했을 때 파이가 다른 코인들 가격 다 빠져나가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파이만 이 양봉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달러까지 전고점을 찍었었죠. 당시 파이만 상승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파이가 역시 다르구나, 파이가 벌써부터 남다르네,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장된 신규 코인이 관심을 받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펌핑이 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사이클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이상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추세가 하락 추세이고 약세장이면요, 알트 프로젝트가 단기 펌핑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는 상장 초기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올랐고 지금은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었고요. 나름 익절한 물량도 있고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금 더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또한 평균적인 알트보다 조금 더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이 초기에 이것으로 무엇을 과하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파이에게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일단 파이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또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부터 또 얘기를 해보자면요. 비트가 그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도 현재는 수많은 알트코인 중 하나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이는 화폐이다, 잡 알트 취급하지 마라, 또는 파이는 외부 환경이나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그래야만 한다, 이런 피드백들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파이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의 검증과 과정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암호화폐로서의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도 거쳐야 되고 심지어 가치가 제로처럼 보이는 위기를 겪은 뒤에 회복해내는 탄탄한 내성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촌에 있는 수억 명 규모의 커뮤니티로 성장해내는 기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차근히 겪어 나가야지만 파이가 비트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독자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파이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는 초등학생 또는 그보다 더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신규 크립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파이도 자연스럽게 하락을 할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파이도 일정 부분 상승하거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 코인이고 다수의 초기 채굴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파이가 비트의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지만 타 알트 대비 조금 더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본격적인 가격 상승은 결국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했을 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시즌은 언제 어떤 식으로 찾아올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솔직히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작년 말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알트코인 시즌이 왔었습니다. 특히 스텔라 같은 경우는 주요 100위권 내 코인 중에서 무려 60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하면서 메이저 100위권 코인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준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스텔라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 채널에도 스텔라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스텔라는 절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코인이라고 계속 비난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스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이라면 나름대로의 본인들 시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되는 게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의 구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반감기 효과도 예전만 못하게 되고 있고 알트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던 이더리움조차 현재는 큰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크게 상승을 해주고 그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다시 시총 상위에 있는 알트들 그리고 밈코인이나 중소형 알트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 시기에 알트코인들이 고점을 찍고 빠르게 다시 조정을 받는 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더리움이 크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미국 코인들 또는 RWA 관련 코인들이 주목을 받거나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이나 국가 위주로 전환이 되면서 예측이 매우 힘들어진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직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알트 시즌의 기회도 2025년 한 해에 주어질 거라는 스탠스로 이 시장을 좀 더 길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파이도 이 알트 시즌이 오게 되면은 큰 펌핑이 한번 올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될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알트코인 이 시기를 예측을 해서는 안 되고 거래량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어쨌든 암호화폐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비트 도미넌스가 높을수록 비트코인만 강세이고 현재 알트코인들은 다 약세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 62.5% 이상이라면 알트 입장에서는 매우 위축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파이도 당연히 아무 힘을 못 쓰는 구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시즌을 주도를 해왔던 이더리움이 현재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알트 시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늦게나마 상승을 다시 시작할 것이고 기존의 패턴을 따라서 예전만큼의 미친 상승률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알트 상승을 짧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은 솔라나 등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맞고요. 다른 방식의 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5년은 좀 특이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발 코인들, 예를 들어서 리플, 스텔라, 헤데라, 몬도 파이낸스 등등 여러 가지 미국산 코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그리고 파이도 현재 턱걸이 형식으로 미국산 코인 카테고리에 막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인 개코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파이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이고요. 아직은 신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파이가 현재 어떤 특정 코인이나 특정 세트에 커플링이 되어서 한 섹터로서 상승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항상 이런 부분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이도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특정 호재 뉴스나 특정 섹터가 상승할 때 함께 커플링 되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파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이미 파이가 현재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만 보더라도 현재 많은 미디어와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 일이고요. 파이가 상장하자마자 시총 11위에 올랐던 부분, 또는 파이는 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코인이라고 모든 미디어가 얘기를 했지만 바로 OKX 외 5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죠. 그것도 코어팀이 허락한 거래소에서만 모두 5개고요. 20개 넘는 거래소가 파이 현물 상장을 원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파이 측에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파이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계속 볼 게 아니고요. 파이가 다음 단계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놀래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파이는 움츠리는 시간이죠. 파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알트가 그렇습니다. 10%, 20%, 30%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모든 알트가 힘든 시기가 맞고요. 비트코인이 한 차례 큰 상승을 마친 후에 알트 시즌이 다시 올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간이 매우 짧고 크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하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에 불평만 해서는 안 되고요. 준비된 투자자, 준비된 채굴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매의 눈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정말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계속 판단을 하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놓친다 하더라도, 다시 이 파이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을 잘 읽어왔던 분들은요, 멘탈이 매우 단단하시겠죠.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파이가 왜 지금 오르지 않냐, 파이는 왜 또 이렇게 떨어졌냐, 이렇게 우는 소리는 잘 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면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즉 파이를 하면서 4년 내내 큰 스트레스 없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수익을 보는 분들은 따로 존재하고요. 또 파이를 하면서 심지어 매수 투자 없이 채굴만 진행을 하였는데 4년 내내 스트레스만 받고 욕만 하시는 분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준비 없이 보시다가 결과론적으로 뒤늦게 뛰어들거나 뇌동매매 하시거나 큰 피해를 입는 분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우리는 당연히 전자가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은 그 시점을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점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구간도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요,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너무 패닉에 빠져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 솔직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현재 파이가 뭐 1달러 간다, 5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뭐 1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 개인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 갈지는 사실 그건 신의 영역이고요. 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이 정말 이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냐,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서 앞으로 계속 하락만 진행될 그런 구간이냐, 이런 질문만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현재를 지금 상승을 기다리는 구간으로 아직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